네, 반갑습니다. 3월 23일 화요일 마감시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걱정스러운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또 오늘의 저점이 이렇게 마지막 종가가 돼버리게 되면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어떤 부담감이 계속 생기게 되죠. 이러한 내용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면 일단은 시장의 지지선이 어디쯤 될 것인가, 어느 시점에서 반등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3000포인트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점이 또 만들어지게 될 테고요. 3000포인트가 붕괴됐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포지션들을 좀 잡아가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급이 일단 시장이 하락을 이끌었다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올랐는데 도대체 왜 빠지나요? 네, 수급 때문에 그렇다 봐야 되겠죠. 기관과 외국인들의 합산 매도가 무려 1조 원에 달합니다. 물론 그 물량을 개인들이 다 샀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는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연기금, 외국인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만 나오는 대형주 매도가 막 쏟아졌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조정이 지속되면 이렇게 투자 심리도 계속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즉 매수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계속 위축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것도 자꾸 팔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더 빠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좀 부담스러운 내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자, 이런 내용들을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3004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의 종가 수준으로 이제 저가가 형성이 된 건데, 이제 장중의 모양새를 보게 되면은 장중 저점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12시에서 1시 정도 시점에서 반등이 좀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갔었는데, 요번 더 밀려버리죠? 더 밀려버리면서 저점을 잡지 못한 상태로 마무리가 되죠. 자, 이렇게 저점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면 주가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 이런 것들 좀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세가 만약에 만들어지게 된다면 주가의 추세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위협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버티고는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많이 좀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좋은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후 들어서면서 훅 떨어지는 모습으로 저점을 잡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제가 매수 유로 문자를 보내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점을 잡아가고 있지만, 바닥권대 형성하고 있지만 이제 수급이 개선되지 않으면 주가는 올라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수급 동향에서 나타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급 바로 볼게요. 수급 보시면 지금 13시가 넘어가면서부터 잠잠하던 매도가 갑자기 거세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포인트로 연결이 됐고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연기금이 3,300억,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매도가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외국인이 4,700억, 두 개만 합치더라도요 지금 8,000억 순매도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관들 물량 합치니까 1조 원이 넘는 그런 순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부분들 보게 되면 일단 금융투자나 뭐 다른 데 다 제껴놓더라도요, 외국인과 연기금이라는 부분에서 대형주의 매도가 쏟아졌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3천억대 순매도는 역대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지난번에 뭐 비중을 좀 늘려야 되겠다, 뭐 비중을 좀 늘리겠다, 뭐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뭐 이런 얘기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차익 매도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코스닥 쪽에서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아야 될 것은 계속 팔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 다른 쪽에서 매수 일단 해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비중적인 부분에서 이제 대형주 쪽 매도는 계속 해 나가겠다. 대신에 아직 올라오지 않은 조그만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규모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대형주와 중소형주. 이게 차이가 딱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누가 보더라도 지금 연기금 쪽에서 매도를 지금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얘네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형주 쪽 움직임들이 계속 나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움직임도 한번 볼게요. 시총 상위권 쪽도 한번 보시면은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이 조정폭이 굉장히 좀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올라온 게 없습니다. 지금 뭐 그래서 대형주들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더 힘드신 그런 상황일 거라 생각하는데, 삼성전자 있죠, 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 오늘 3.7%나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빠졌고요. 오늘 셀트리온은 반등을 조금 했지만 워낙 밑에 권에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만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본다면 이제 뭐 또 다 하락이죠. 뭐
뭐 SK이노베이션도 하락이고요. 그 다음에 LG도 하락이고요. 삼성전기도 하락이고요. 다 빠지고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그냥 그나마 버티는 것들은 보합권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정도만 되어 있고요. HMM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롯데케미칼도 오늘은 좀 내렸네요. 그 다음에 뭐 넷마블 조금 올라온 거 이런 정도밖에 지금은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이 시총 상위권에 있는 대형주들의 순환 시대를 봐야 되겠죠. 순환 시대이고 또 종목의 어떤 하락세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주가가 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대형주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하락을 할 거라는 어떤 부담감, 또 실제로 하락하고 있다는 어떤 위협감,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막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주가지수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이게 RSI 지표가 지금 40 근처까지 내려왔거든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추가적으로 더 빠지게 되면 이제 40 밑으로 35포인트 정도까지가 되면은 이제 과매도 국면 완벽하게 진입했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요 정도죠. 그래서 매도가 아직은 더 많은 상황이에요. 매도가 더 많은 상황이고 언제 올라가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인데 아직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유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만약에 2,900포인트 정도까지만 빠진다 한다라면 아마 RSI 지표가 30포인트대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 즈음에서 바닥을 잡게 될 가능성도 높고요. 지금 다음번 지지선 본다라면 2,800포인트까지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2,800포인트면은 사실 굉장히 과도한 수치일 수도 있어요. 지금 시장 대비해서 거의 7% 가까이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시장이 7%가 하락하게 되면 종목들 입장으로 본다라면 10에서 15, 많게는 20%까지도 더 내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놓고 본다라면 굉장히 겁먹을 수밖에 없고 또 그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같은 시점에서는 저런 과정까지 흘러내리게 된다면 일단 눈 뜨고 그냥 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계속 보이게 되거나 이런 그 하방에 대한 압박을 더 확장하게 된다면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금 축소하신다거나 대형주 그나마 뭐 계속 버티고 있던 종목들도 비중을 조금 축소해 나가시는 필요성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수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들어가실 이유는 없어요. 매수는 천천히 내가 원하는 위치에 왔을 때 내가 사고 싶은 가격대에 왔을 때 그럴 때 사시는 거고요. 또 그럴 때 사신다고 하더라도 비중을 조금씩만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요. 지수가 얼마만큼 조정을 받을 것인가, 또 그 조정에서 내가 얼마만큼 좀 비켜갈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매수가 실종이 되고 또 매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뭐 약간의 투매라든지 또 뭐 신용 잔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쏟아지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들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목들을 그냥 계속 가지고 가고 싶다라면 인버스에 대한 투자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약간의 해지용에 대한 포인트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지수가 내려가는 것에 대비해서 이제 인버스 같은 부분들은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기존의 조정하고는 조금 양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뭐 지금 재료 상황들은 나쁘지 않아요. 뭐 경기 부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대감들은 여전히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주가가 올라가 주거나 아니면 내일 하락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으로 뭐 꼬리를 달고 올라가 준다거나 뭐 그렇게 나온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 주 중반까지는 좀 답답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내일까지 이어진다고 해도 크게 걱정은 없겠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그 이후의 상황에서도 개선되지 않는다라면 이제 조정이 조금 심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반등하는 시점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시점에서 좀 커팅을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다시 저점 매수로 들어가는 전략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정도의 생각들만 좀 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지금 당장 진입을 그렇게 해야 된다, 당장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한 과정이 왔을 때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적인 생각들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매매 동향을 살펴볼게요. 오늘 뭐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오늘 기관 쪽 움직임도 보시면 인버스 쪽 매수가 많았어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다 팔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뭐 시총 상위권만 쭈루루 갖다 팔아먹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거의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 순매수, 오늘 올라간 종목만, 네, 아모레퍼시픽 이런 거, 지금 올라간 종목들만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다 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쪽에서는 절대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막 갖다 던지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는 뭐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포지션을 조금 정리해 나가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이 조금 유리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꼭 참고하세요. 그래서 뭐 SDI가 제일 괜찮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조금 부정적인 관점을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뭐 LG화학이나 SDI나 이런 종목들은 약간의 차익 실현이라든지 또는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많이 기다리시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언제 살까요? 라는 내용이 이제 나올 수 있겠는데, 언제 살까요?는 나중에 생각하세요. 지금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과정이고 조정이 더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뭔가를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요, 주가가 다 떨어지고 난 이후에 저점 잡고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조정에 대비를 좀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고요. 흐름적인 부분에서는 뭐 미국 시장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좀 두드려 맞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을 방어를 해줘야 되는 연기금이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수급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개선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꼭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까지 걱정스럽진 않아요. 왜냐면 4천억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은 시장의 어떤 하락 포지션에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나온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연기금 매도는 이게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3천억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좀 주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연기금이 저거만 안 팔았더라도 오늘 지수가 빠질 일은 없었겠죠? 네, 그런 부분들 생각하신다면 연기금 수급이 지금 현재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좀 해보셔야 될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조금씩 조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액션이 이제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된다라면 조금 빠르게 종목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해증을 건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조금 정리하시면서 수익을 좀 현금화 시키면서 이렇게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그런 전략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정에 대한 포지션은 지금은 이제 조금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중후반까지는 상황을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정리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축소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이 들어오면은 지금은 대형주가 제일 힘들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에 대한 부분들은 조정이 나오건 안 나오건 비중을 약간은 축소해 줄 것을 권장을 좀 해드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오늘은 좀 힘들었어도 내일은 또 좋은 날이 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미국 시장 너무 밤새도록 쳐다보지 마시고요. 내일 아침부터 또 시장에 대한 상황들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시황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